자동차 역사 속 인물의 정말 중요한 두 사람, 포드와 페라리의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야 사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잘 아시는 영화 있잖아요. 포드, 페라리. 그 포드 대 페라리. 이게 1960년대에 포드가 GM이 밀려요. 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때 헨리 포드는 이미 1947년도에 세상을 떴고 아들인 SL 포드도 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헨리 포드 2세, 그러니까 헨리 포드의 손자죠. 네. 손자가 경영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헨리 포드 2세가 경영할 때 경쟁사를 이끌고 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알프레드 슬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GM의 최고 경영자죠. 나중에 미국의 국방장관까지 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은 것이다. 그 유명한 일화를 남깁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슬론의 포드가 밀릴 때예요. 그러니까 포드와 페라리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게 포드가 결국에 GM에서 밀렸기 때문에 뭔가 또 돌파구를 찾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경쟁사의 GM이 여러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덩치를 막 키우는 그쵸. 거예요. 덩치를 키우면서 포드를 압박하니까 포드가 야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레이싱을 하자. 이때 포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페라리였습니다. 그렇죠. 야 페라리 이태리에 저 회사가 있는데 보니까 규모도 적당하고 저걸 우리가 먹자. 그래서 당시에 페라리는 엔조 페라리가 경영난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 회사 매각을 검토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60년대 초부터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레이스 르망 24시, 24시간 동안 경주하는 그 출전을 검토 중이었던 이 포드로서는 모터스포츠에서 상당히 강자였던 네, 페라리가 페라리. 눈에 들어왔고, 야, 쟤네를 그냥 우리가 흡수하면 바로 우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포드 쪽에서 툭툭 찔러봅니다. 어이, 하자. 회사 매각할 생각 없나? 네. 내가 돈이 좀 있거든. 팔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요. 그래서 수년 동안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네, 자존심이 또 셌잖아요, 페라리가. 그래서 이제 포드 임원이죠. 그 유명한 리 아이아코카. 예전에 이제 크라이슬러 또 최고 경영자로 갔던 리 아이아코카가 직접 이태리에 가서 엔초 페라리를 툭툭 찌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엔초가 야, 나 레이싱을 계속해야 되거든. 나에게는 레이싱밖에 없어. 근데 니네가 나 인수하면 나 레이싱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에게 권한이 있어 없어? 그랬더니 리 아이아코카가 그러죠. 없어. 여기서 이제 엔초 페라리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야, 니네 사장 누구야? 헨리포드 2세인데요. 걔 엔진은 알아? 걔 분해는 해봤대? 야, 지 할아버지가 잘난 거지? 그러면 뭐가 잘났어? 그 변호사가 나중에 이런 일을 해요. 살면서 그렇게 많은 욕을 들어본 게 처음이라고. 페라리가 한 욕. 그렇죠. 헨리포드를 향해서. 그래서 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 들은 헨리포드도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있죠. 화나죠. 열리죠. 열리죠. 그때부터 타도 페라리.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뭔가 인수합병이 이야기가 잘 오가다가 이 페라리의 어떤 또 성격 때문에 뭔가 그래서 페라리의 콧대를 내가 납작하게 눌러버리마 라고 해서 르망 24시 참전을 선언합니다. 르망 24시가 페라리의 동무대야? 네. 내가 르망은 프랑스에 있어. 프랑스에서. 내가 가주겠어. 내가 너희를 눌러버리겠어. 라고 해서 헨리포드가 발표를 하니까 페라리가 막 웃죠. 너 자동차 아니야? 그래서 두 경영자의 자존심 싸움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쵸. 사실 아직까지는 레이싱에서 뒤지고 있는 포드가 아닌가. 근데 그렇죠. 레이싱을 잘 간다. 모르는데 네.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해보겠다 계획도 평생 있어요. 레이싱을 했던 페라리를 이기겠다고 선언을 하니 페라리 입장에서는 좀 저 웃기죠. 뭐야 저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포드는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짜는데 우선 르망 24시에서 미국인 중에 누가 여기 나가봤냐? 맷 데이먼? 그렇죠. 그때 이제 맷 데이먼, 캐롤 쉐비를 찾아내요. 당신 르망 24시간 나가봤지? 네, 우승까지 해봤잖아. 네.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주게. 우리 미국의 자존심이 달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맷 데이먼, 캐롤 쉘비가 오케이,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 레이서가 필요하잖아요. 네. 캐롤 쉘비는 이제 레이스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레이서로 캐롤 쉘비가 켄 마일스라고 하는 인물을 영입을 해요. 이 켄 마일스는 이제 포드 임원들하고 부딪히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뭐 넥타이 맨 것들은 뭐 자동차를 몰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 경영자가 리 아이아코카예요. 리 아이아코카가 나중에 크라이슬러의 최고 경영자로 크라이슬러를 살려내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이제 부회장이 레오 비비도 있고요. 근데 그 레오 비비라는 포드 부회장이 켄 마일스, 크리스찬 베일 정말 싫어했대요. 쟤는 너무 무식해. 운전 후에는 쟤는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1966년부터 69년까지 이제 캐롤 쉘비를 중심으로 한 포드 팀이 이제 4번의 우승을 차지하죠. 이게 정말 90일 만에 해낸 거예요. 오. 그리고 여기서 포드 GT가 나오게 된 거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존 와이어가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실적이 좋지 않아서 중도에 이제 캐롤 쉘비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 포드 GT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개발을 거치면서 여러 변화가 있었거든요. 영화 속에 켄 마일스가 타고 르망에서 우승한 차는 이제 2번째 버전이고 65년에는 MK 첫 번째 버전을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이제 실패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쉘비와 켄 마일스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2번째 모델로 66년에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페라리의 페인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1966년에 르망 대회는 당시에 페라리 레이싱 팀의 내부 분열이 좀 세서 결과로도 모두 완주조차 못했대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의 레이싱 불참이 사실 엔초 페라리 입장에서는 페라리도 아예 안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자동차 경주가 아니었나. 근데 어쨌든 그 경주에서 포드가 이겼어요. 완벽한 승리를. 네, 그래서 24시간 레이스를 하고 이제 1, 2, 3까지 1, 2, 3위가 나란히 이제 포드차가 네.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영화의 역사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제가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영화는 영화일 뿐. 과장된? 결과는 같아요. 근데 과정이 영화에서 조금 과장되게 그려진 거죠.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이제 카리스마가 강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포드가 캐롤과 협업을 시작한 건 그 포드의 페라리 인수가 무산된 1963년도였잖아요. 네. 영화 속에서 포드 부사장이 리 아이아코카가 이제 쉘비를 찾아가서 영화 속에서는 백지수표를 건네요. 그래서 야 어마어마한 팀을 영입하는구나. 네, 스카웃을.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캐롤 쉘비가 포드에 가서 PT를 했대요. 나 뽑아라? 아니요, 우리 레이싱 팀 좀 도와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쉘비가 포드의 레이싱 팀을 만들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구한 금액이 25,000달러 정도 됐다고 하죠. 이게 영화에서 다뤘던 소재인지 아닌지 좀 궁금한데 결국에는 이게 마케팅 관련해서 영화도 결국에 산업이라. 그렇죠. 네. 그 미국 영화 보면 마지막에 항상 미국주의잖아요. 그렇죠. 포드를 위한 영화? 그렇죠. 포드를 위한 영화죠.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르망 24 그 당시를 재현하면서 네. 1, 2, 3위가 다 포드 차예요. 나란히 집중하면서 들어오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켄 마일스가 준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원래는 가장 빨리 달렸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회사의 마케팅 담당이 야 포드 차가 1, 2, 3위로 나란히 들어오면 얼마나 멋있겠니? 그래서 1, 2, 3위에 포드 차가 쫙 들어옵니다. 네. 그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24시간 동안 빨리 달린 차가 우승이라고. 출발을 한꺼번에 하지 않아요. 네, 출발을 앞에 한 대 하고 뒤에 한 대 하고 뒤에 한 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차가 늦게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더 뒤죠. 그렇죠. 켄 마일스가 맨 앞에 들어와도 기록상으로는 뒤에 차가 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죠. 일부러 그럼 좀 맞췄다는. 이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켄 마일스가 사고로 죽은 다음에 그 맷 데이먼, 캐롤 쉘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포드 마케팅 담당자의 제안, 그러니까 1, 2, 3위가 포드차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냐. 이 제안에 동의한 거에 대해서 내가 켄 마일스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하다. 영원히 미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켄 마일스가 한 바퀴 반이나 앞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준 거예요. 네, 그쵸. 그 세대에 같이 들어오려고. 그래서 이제 켄이 상심이 상당히 컸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포드 페라리의 경쟁은 막을 내리고 페라리의 진로가 피아트? 그렇죠. 1968년도에 이제 결국은 포드가 이수 안 하고 네. 이제 피아트가 같은 이태리 그룹의 자동차 회사가 이제 페라리를 인수하게 되고요. 포드는 이제 페라리가 필요 없죠. 그죠, 르망으로 우승했으니까. 이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사장 리 아이아코카는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부도 위기에 처한 크라이슬러로 가가지고 또 포드의 경쟁자가 됩니다. 미국 자동차업계 빅탑 3가 GM, 포드, 크라이슬러잖아요. 예, 포드가 키워서 크라이슬러를 살려서 포드 경쟁사로 만든 인물이 바로 이제 리 아이아코카고요. 그리고 이제 크라이슬러가 2009년도에 부도를 맞았잖아요. 네. 부도를 맞았는데 크라이슬러를 인수한 회사가 어디죠? 피아트예요. 합친 게. 네. 그러니까 참으로 역사는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게요. 페라리를 인수한 피아트, 그리고 크라이슬러를 살려놓은 리 아이아코카. 이 리 아이아코카는 포드. 바로 포드 레이싱 팀에서 또 페라리에게 네. 엔초 페라리에게 회사 팔지 않을래? 네. 라고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역시 또 돌고 그렇지. 도는. 네. 결국은 나중에 둘이 합쳤잖아요. 그래서 후사가들은 그런 거죠. 아, 리 아이아코카가 여기까지 그림을 그렸을까? 이렇게 다 나중에 합쳐질 걸 예상하고. 그럼 그때 합쳐졌으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역사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합쳐질 거면 합쳐지더라. 그때 포드가 인수 제안을 거절했지만 결국은 합쳐졌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돌고 돌기도 하고 자동차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늘 스쳐가거나 만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 같기도 한데 이게 대중적인 자동차 브랜드가 이제 슈퍼카를 만들고 슈퍼카 브랜드가 또 요즘 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자동차를 네. 조금씩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시장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것 같지만 이제 조금씩 겹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다 인간을 위한 자동차 만드는 거잖아요. 자동차 누가 탑니까? 사람이 사람이 타죠. 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을 위한 자동차 만들기 위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당히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거죠. 자, 포드와 페라리 정말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두 인물.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최근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를 어. 한 70년, 80년을 훅 건너뛰어서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지금의 우리의 재테크와도 관련이 있는 테슬라. 그렇죠. 그렇죠.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건 좀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어떤 얘기죠 그러면? 지금 가장 흥미진진한 요즘 시대의 자동차 이야기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